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 제가 이제 뉴딜 본부장인데요. 저도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깊이 느끼는 바가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말 언제든지.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핑크스인데 결국은 처음에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인간이다. 인간을 못 맞추면 잡혀 먹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겁니다. 수명 120세 인간이 왔는데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55살을 도대체 뭘 먹고 살 건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의 암만 어떤 논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기후변화 앞에 저도 제 스스로 반성하는 게 제가 죽은 다음에 기후변화 위기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고 절실한 문제다. 저도 그 답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일을 하면서 첫 번째 의원님들한테 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 이게 무늬만 이게 그 뉴딜이지 이거 옛날 다 하던 거 아니냐. 저 그 비판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 국회에다 통과된 예산들이죠. 그리고 이걸 꼭 안 해야 될 것도 아니고 하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던 사업이 가속화되는 사업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DJ 때는 대대적인 통신망을 깔았죠. 그래서 결국 네이버와 다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통신사는 처음에 LTE만 하려고 그랬는데 5G 망을 깔아야만 새로운 기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27조 원을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 계속 사업이지만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 너무 단기 알바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도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모든 대학생들 아카이빙 하는데 전부 단순 인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영화, 음반 같은 거 다 디지털라이징 했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음원 사업이나 이런 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뉴딜 펀드 부분이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제 태백산에 보니까 가덕산에 풍력 단지가 생겼는데요.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게 50억 중에 1km 미만 사는 사람들은 10% 배당을 받고 1km 밖에 사는 태백 시민들은 8% 수익을 받는 거라서 그 제품이 다 팔렸거든요. 우리 서울시 지하철도 우리 9호선이 다 민간 펀드로 팔린 거 아닙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금리가 10% 시절 할 때 우리가 26%짜리 재형 저축을 줬거든요. 시장 질서에 반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많은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대출 받아서 지금 주식 사고 있는데 이때 어차피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디지털로 가고 그린으로 가려면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없으면 결국 유동자금을 쓸 수밖에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럼 줄 수 있는 게 세제 혜택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안정장치를 보장해 줘야 국민들이 투자하지 않을까요? 이 엄동설안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부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10가지 시그니처 사업에 한해서만 저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세 가지 우리 이거는 국민의힘도 우리 정의당도 우리 기본소득당도 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모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출발선상에 좀 우리가 같이 서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좀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총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 노동 생산성이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상태죠. 네. 잠재 성장률이 낮으면 결국 나중에 세수 거둘 데가 별로 없죠. 예, 뭐 아무래도
성장률하고 직결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인데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나오게 되면 세금 쓸 사람은 많고 세금 낼 사람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 기반이 확대될 여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상당히 제약될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 혁명이 되면 1인 기업이 50%가 되면 말이 이게 1인 기업이지 사실은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불안한 거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조세 학자들하고 전체로 해보니까 1인 기업이 50%가 되면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냐. 저는 장혜영 의원님께서 지난번 그 국회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낡은 세력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뒤로 내가 며칠 동안 제 스스로를 돌아켜 봅니다. 정말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가야 될 건가라는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요번에 1, 2, 3, 4차 추경에 우리가 64조 원을 썼는데 64조 원이면 이게 10,000원짜리를 하늘로 싸면은 에베레스트 8,000m 산을 80개를 갖다 쌓은 그 돈을 지금 우리가 국민 세금을 갖다 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걸 좀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총리님도 야당이나 여당이 비판하면 좀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부족주의에 우리가 쌓여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좀 이 멋진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총리와 그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부총리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한 말씀 하시죠. 예,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광재 의원님께서 잘 요약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크게 인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광재 의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